자, 그럼 첫 번째 강연 바로 이어가겠습니다.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님께서 해주실 텐데요. ESG 투자 기반 확충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. 네, 교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.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. 예, 딱 시간 맞춰놓고 하겠습니다. 제가 오랫동안 교수 생활을 하다가 잠시 공직에 가서 느낀 점 중에 하나가 교수님들이 참 말이 많더구만요. 거꾸로 입장이 돼 보니까. 그 다음에 다시 학교로 돌아가면 심플하고 간단하게 발표를 해야 되겠다고 굳게 마음을 먹어서 오늘 이제 그렇게 좀 해보겠습니다. 제가 오늘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나라에서 ESG 투자 제대로 하려면 관련된 데이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퍼블릭 부분에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근데 그걸 잘 활용 못하고 있으니 그걸 잘 활용해 보자라는 얘기를 오늘 좀 해보고 싶습니다. 뭐 워낙 유명한 분이라서 신문에 많이 났고 저 양반이 무슨 얘기하는지는 다 아실 겁니다. 근데 저 양반 연례 서한 중에 잘 보도 안 된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. 데이터하고 공시가 이게 너무 중요하다. 2021년 연례 서한에서 나온 얘기입니다. 그래서 투자자들이 일관되고 양질의 중요한 공공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지 ESG가 제대로 된다. 실제 저 양반이 연례 서한 보게 되면 저 블랙락도 데이터 문제 때문에 제대로 평가를 하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저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ESG 투자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한 번 좀 점검을 할 시기가 됐다라는 얘기를 제가 오늘 꼭 좀 드리고 싶어서 여기 섰습니다. 뭐 다 아실 겁니다. ESG 지표에 대해서 국제 표준화가 안 돼 있어서 뭐 너무 큰 문제고 언론에서 많은 불만 기업들에서 제기를 하고 있고요. 그래서 국제적으로 지금 국제기구에서 ESG 측정하는 거 표준화 노력이 꽤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제 가닥이 곧 잡힐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에서도 산업부에서 KESG 도입하겠다고 얼마 전에 시안을 발표했는데 조금 뭐 뒷말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. 아무튼 지표 표준화 문제가 기업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가닥이 좀 잡힐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자료 공시하는 문제, 뭐 의무화할 거냐 아니면 자율적으로 할 거냐. 이 부분은 이제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ESG 관련 이제 공시 의무화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금융위에서 이걸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. 다만 이제 속도를 어느 정도까지 조정할 거냐 이 문제가 좀 남아 있고요.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요 밑에 부분입니다. 공신력 있는 자료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이게 ESG가 좋은 취지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성과를 내기 어려우니 지금 시점에서는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범정부적으로 범사회적으로 노력을 좀 하자라는 겁니다. 특히 환경하고 노동 쪽 데이터 확보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데 뒤져보면은 충분하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. 제가 공직에 있을 때 경험도 이제 그런 경험을 여기서 잠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좀 이런 스케줄로 쭉 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속 이제 E하고 S 부분도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간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공시가 아니니까 19년에 실제 그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갖다가 거래소 공시하는 회사는 하면 20개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좀 취약하고 금융위 쪽에서는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가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제가 금융위, 복지부, 환경부 쪽 다 모아놓고 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안에서 데이터 확보하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금융위 쪽하고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는데 부담스러워하는 건 사실이에요. 하고 싶어도 당기고 싶어도 이게 적응하는 문제도 있고 데이터 확보하는 문제도 있고 지표 세팅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실무적으로 굉장히 좀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는 게 이제 금융위의 입장이었고 아무튼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방향은 잡혔는데 시기를 어떻게 조정할 거냐 그 시기 조정 문제는 결국 이제 데이터 확보 문제하고도 연관이 돼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. 이건 뭐 많이 되는 얘기니까 요새 불만이 좀 많죠. 기업들 쪽에서 야 이거 뭐 갖고 평가하는 거냐 도대체 왜 똑같은 회사인데 이쪽은 A 플러스 받고 뭐 이쪽은 B 주고 그러냐.
등등등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혼란스럽다. 이거 뭐 다 아실 겁니다. 이것도 다 아시는 얘기라서 넘어가도록 하고요.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요겁니다. 우리나라 기업과 각 기관들의 ESG 성과를 평가하는데 평가 기관은 얼마나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가, 이거를 학계도 그렇고 이게 검토가 안 돼 있더라고요. 실제 이 부분만 깊숙이 파고 들어간 연구 논문을 본 적도 없고요. 안 되는 이유는 공개를 안 하니까 공시되는 자료 외에는 어떻게 뭐 굉장히 수고스럽게 이 자료 뒤지고 저 자료 뒤지고 막 신문 뒤지고 해서 겨우겨우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좀 데이터가 좀 불완전한 상황이고요. 그래서 가장 공신력 있는 자료 중에 하나인 공공부문 보유 ESG 관련 자료들을 우리가 얼마나 활용하고 있냐, 요게 굉장히 저는 키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E 지표 중에 환경부 소관 자료, S 지표 중에 노동부 소관 자료,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. 이 부분을 좀 다시 설명을 드리면, 그래서 한 사례를 들기 위해서 제가 국민연금 쪽, 좀 여기 이사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국민연금의 사례를 들어서 요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국민연금 ESG 평가 지표 체계, 요거는 뭐 많이 이제 알려져 있어서 여기까지는 이제 다 알려져 있고, 여기 이슈 요 5개, 뭐 3개, 5개 이슈 여기까지도 이제 웬만큼 알려져 있는데, 여기서 더 들어가서 이제 세부적인 지표들은 비공개 상태로 돼 있고 기업들이 이제 저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고, 근데 이 국민연금관리공단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저 기업 지배구조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ESG 평가하는 측정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제 오픈 디베이트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 환경 쪽에 과연, 그다음에 사회 쪽에, 지배구조 쪽에 얼마나 이게 지금 데이터를 갖고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거냐, G는 지금 다 의무적으로 공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연금관리공단 쪽에서는 이런 것과 관련된 지표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는 100% 다 갖고 있습니다. 이쪽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진척이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별 문제가 없고요. 환경 쪽하고 사회 쪽이 문제인데, 데이터를 도대체 어디서 구하냐, 그게 궁금해서 제가 그 안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체크를 해봤더니 이제 다 뭐 이런 거를 갖고 합니다. 이런 걸 갖고 하고, 마찬가지로 사회 쪽도 이런 거를 이제 다 갖고 하고, 다른 평가 기관들도 좀 마찬가지입니다. 근데 국민연금은 이제 공공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성의를 좀 보고 있는 거고요. 요 환경 쪽에 과연 이 자료 입수율이 얼마나 되느냐, 그 안에서 사용했던 자료를 갖고 나올 수가 없어서 제 기억에 의존해서 대략 지금 다시 추정을 좀 해봤는데 간단히 좀 적었습니다. 예를 들면 이 기후 변화 쪽에 관련된 것 중에 공시가 되는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 대상 여부, 배출권 거래제 대상 여부, 환경 관련 인증, 이런 건 거의 다 100%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. 연금관리공단 쪽에서. 그 대상 기업들이 686개 정도 되는데 686개 회사의 데이터를 다 갖고 있어요. 그런데 이제 요 청정 생산 쪽으로 들어가 보면 공시 의무가 없는 용수 사용량, 그다음에 폐기물 배출량, 그 측정하는 건 원단위 증감으로 매년 표시를 하는데, 그다음에 자율공시 대상인 그 친환경 제품 프로세스 및 개발 활동, 이쪽은 자료 확보율이 30에서 50% 정도밖에 안 됩니다. 그러니까 다 있는 자료가 있고 자료 확보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지금 꽤 있어요. 근데 이거는 모든 평가기관에 다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는 상황입니다. 사회지표 쪽, 이 S 부분 쪽도 제가 기억을 좀 되살려서 공시되는 건 다 갖고 있어요. 예를 들어 뭐 1인당 급여, 여성 근로자 비율, 뭐 노사문화 우수기업 여부, 이런 거는 뭐 다 체크가 되는데, 그 산재하고 안전 쪽 데이터들은 노동부 쪽에서 웬만한 데이터는 다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활용이 잘 안 되니까 40%, 뭐 30% 이 정도밖에 지금 자료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핵심 부분이 이쪽 부분인데, E하고 S 부분에서 얼마나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갖고 기업들을 평가하고 그걸 투자자들한테
정보 공개하고 알려줄 것인가? 요게 이제 키 포인트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. 요거는 이제 한국 기업지배구조원에서 ESG 평가하는 체계, 이것도 뭐 많이 하니까 잘 알고 계십니다. 알고 계실 거고요. 이 데이터를 어디서 구하냐? 제가 지금 봤더니 여기도 똑같습니다. 뭐 할 게 이것밖에 없어요. 요런데 사업 보고서 내는 거, 홈페이지 지속가능 보고서, 뭐 이런 자료에서 하는 거고, 그 다음에 지자체나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자료 갖고 이제 모아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런데 요거는 이제 H 주식회사, 이게 제가 뒤져봤더니 인터넷에 공개가 돼 있어서 보통 잘 공개 안 되는데, H 주식회사 거의 환경 쪽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봤더니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. 9가지 정도로. 그런데 이 관련 지표 중에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은데, 이 데이터 문제 때문에 실제 평가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, 평가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좀 축소되고 있다. 지금 뭐 요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요 표를 만든 겁니다. 제가 그 환경 쪽 예를 들어 갖고 이게 도대체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얼마나 되느냐. 그래서 제가 그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그 ESG 평가하는 그 지표하고 환경부 쪽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하고 매칭을 시켜봤습니다. 그랬더니 굉장히 좀 재미난 결과가 나오는데, 예를 들어 좀 이따 그 유재철 원장님께서 지금 요걸 다 관리하고 계세요. 그래서 아마 뭐 요 얘기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, 환경부 쪽에 이제 엔바이언스라는 DB하고 환경정보 공개 제도가 있어서 웬만한 환경 관련 데이터들, 로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기업도 연금관리공단 같은 경우 상장 기업, 거래소 상장 기업만 하기 때문에 한 900 몇 개 되는데, 여기는 뭐 25,000개, 이쪽은 1,608개. 그래서 웬만한 관련 데이터들을 다 갖고 있고, 엔바이언스 시스템은 기업들을 국외 등급으로 평가를 해갖고 여신 6개 기업들에 대해서 여신 투자 시 활용하라고만 제공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이쪽 오른쪽은 뭐 공개 제도니까 이름 말 맞다나, 이쪽은 많이 좀 공개돼서 아마 그 ESG 평가하는 저 기관 쪽에서 요 자료들을 갖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, 실제.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민연금은 이쪽 오른쪽에 있는 환경 공개 정보 이쪽 지표 중에 6개를 활용하고 있으나, 이 엔바이언스 쪽은 지금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활용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. 근데 의외로 지표가 꽤 많고 포괄하는 기업 수도 많습니다. 연금관리공단에서 ESG 평가하는 954개인가 기업하고 이쪽 기업하고 매치를 시켜봤어요. 그랬더니 매치율이 70%입니다. 근데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환경 쪽에서 규정만 조금 바꿔주면 100%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.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제가 그 안에서 그런 노력을 좀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. 그다음에 요걸 좀 더 자세히 본 게 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서, 이 엔바이언스가 19개 DB가 있는데 여기도 공개되는 게 있고 이제 미공개되는 게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은 다 공개돼서 실제 요것들은 많이 쓰이고 있어요. 요거는 이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, 요거는 이제 총량만 공개되고 업체별로 비공개되기 때문에 이제 그 활용은 못 하고 있고, 이쪽은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지금 공개가 좀 안 돼 있고, 이런 부분들이 다 있는데 지금 이 잘 활용이 좀 못 되고 있고, 그럼 예를 들면 이제 국민연금 이 지표 중에 청정 생산 이슈 중에 거기서 사용하는 지표가 이제 화학물질 사용량, 뭐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, 폐기물 배출량 이런 걸 갖고 체크를 하는데 자료 입수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. 대상 기업의 한 30-40%밖에 안 되니까 제대로 평가를 좀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.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ESG 해야 된다는 당위성,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하고, 제가 그 안에서 활동할 때도 처음에는 경제부처 쪽의 시각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
1, 2년 사이에 거의 급변을 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나오긴 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소개시켜준 게 대표적인 경우인데 ESG 제대로 하려면 데이터 확보가 중요하고 그 데이터 확보를 공공 부분에 축적되어 있는 것들을 일제적으로 정비를 좀 해서 어디까지 활용 가능한지 이 부분이 돌파구를 여는 저는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서 안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다가 뭐 나오긴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접근 방법이 이론적인 틀을 먼저 만들고 그거에 맞춰 갖고 이제 데이터를 모으는 상황인데 그게 너무 허점이 많습니다. 그래서 한번 거꾸로 좀 해보자라는 거예요. 어떤 자료가 있는지 체크를 해보고 그것에 맞춰서 좀 한번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고요. 그 다음에 S 부분하고 E 부분 쪽이 자료가 좀 부족한데 이거 다 뒤지면 공공 부분에 다 축적돼 있다. 웬만한 것들은.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랙락, 레이핑크도 이거 데이터 없으면 이거 못합니다. 신뢰성이 떨어져서.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거를 데이터 공공 부분의 데이터를 갖고 제대로 좀 해보는데 민간에서 할 수 없으니 여기 우리 김용진 이사장님께서 힘을 쓰셔갖고 국민연금 쪽에서 공공 부분 데이터를 한번 다 리뷰를 하셔갖고 지금 누가 봐도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ESG 평가 체계를 빨리 만들지 않으면 이게 좋은 얘기가 모두 다 실망으로 빠져드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점이 좀 듭니다. 감사합니다.